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명문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명문학군, 말 그대로 학군이 좋다, 이름난 학교들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학군으로는 대치동이 있겠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군이죠. 그 외에 목동, 또 중계동 은행 사거리, 대구시 수성구, 또 대전, 서구 둔산 등이 명문학군으로 불리웁니다. 명문학군을 이루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문고, 그리고 명문대로의 높은 진학률입니다. 201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았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성적이 한눈에 보였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까지는 바로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점수가 곧 학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시험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16년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이 점수를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그 학군을 평가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 동네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학교가 바뀌면서 더 이상 2016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학군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거의 8년 이렇게 넘게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학군을 이야기할 때는 진학률을 많이 보는데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사고, 특목고로의 진학을 가장 많이 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조금 더 넓게 보면 스카이 진학률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원가의 규모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과 그 학생들의 복잡한 니즈 그리고 요구들을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사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된 곳을 명문학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시장이 가장 큰 곳 역시 대치동입니다. 2023년 조사 기준 대치동에만 무려 1609개의 사교육이 있고요. 양천구 목동에 1052개, 중계동에 601개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주는 만큼 주변 지역에서도 셔틀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역시 그만큼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죠. 이런 기대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이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생 중에서 강남 3구, 즉 강남, 서초, 송파 출신이 무려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남구 인구가 55만 4천 명, 서초구 인구가 40만 7천 명, 송파구 인구가 65만 3천 명이라고 보면 강남 3구의 총 인구는 161만 4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5,175만 명인데요. 이를 나눠보면 결국에 약 3.1%가 강남 3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1%의 인구로 25%의 합격률을 이루는 셈인데요. 인구 대비 약 8배의 초과 달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강남구에서만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생 중 20%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9배의 초과 성과를 달성한 셈이죠. 물론 이는 어른과 노인까지 다 포함한 전체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학군이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는 노인들만 많고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인구 비율로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8배, 강남은 19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그 절반 혹은 그 반의 반 정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반이라고 해도 8.5배, 반의 반배라고 해도 4.2배 정도가 되니 분명히 명문학군이라는 그 이름값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성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투자, 엄청난 비용 아래에서 얻어지는 성과인데요. 자,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우선 주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 아파트의 평균가는 전국은 5억입니다. 반면 서울은 12억이죠. 서울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2.4배 높은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치동 학원가의 아파트 가격은 이를 크게 웃돕니다. 대치동 학원가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32.5억, 개포 우성 1차는 30.9억, 대치 아이파크는 29억, 도곡렉슬 28.5억, 이렇게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아파트의 평균가를 보면 30억인데요. 서울 평균인 12억의 2.5배에 해당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2.5배 높은 서울 평균 매매가 대비 또다시 2.5배 높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주거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평균 12억과의 차익이 18억이 되죠. 그래서 대치동에 살려면 추가적으로 18억을 투자하는 셈인데요. 이를 요즘 대출이자 4% 정도로 계산하면 7,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7,200만 원의 이자를 더 내던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를 1년 12달로 나누어 보면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 살기 위해서 한 달에 추가적으로 6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600만 원은 서울 대비해서 서울 다른 지역 살 때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고요. 30억을 그냥 순수하게 이자로 계산하면 월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 안 살고 이거를 그대로 은행에 넣는다,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대치동에 거주하는 거죠. 물론 매수를 해서 자가로 대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투자의 목적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이 없는 순수 전세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세가의 평균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위 5개 아파트의 전세가를 보면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16.8억, 개포우성 1차 10.5억, 대치 아이파크 15억, 도곡렉슬 14.6억인데요. 서울시 평균가는 또 7.7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역시 한 달 이자로 계산해 보면 약 250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로 산다는 것은 투자의 목적이 없는 순수하게 거주비입니다. 그렇게 투자의 목적 없이 순수하게 대치동에 거주하기 위해서 250만 원의 매달 이자를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내는 비용이고요.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내는 비용은 매달 474만 원이 됩니다. 실로 엄청난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주거비만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대치동에 살면 모든 비용이 더 높습니다. 학원비도 더 높습니다. 영어 유치원 보면 이 서울시 평균은 모든 비용을 다 포함했을 때 약 140만 원입니다. 반면 대치동에서는 200에서 22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대략 50% 정도 더 비싼 가격입니다. 60에서 80만 원 매달 더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영유만 그렇지 않겠죠. 모든 학원비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 주거비와 교육비만 더 비쌀까요? 아닙니다. 강남은 모든 비용이 더 비싸죠. 식비, 의료비 등등 모든 게 비쌉니다. 파스타 한 접시에 가보면 25,000원씩 하고요. 한약 지어보면 강남 쪽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씩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대치동 거주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세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생활비가 서울 다른 지역 대비 거의 1.5배 정도 더 쓴다고 봐야 합니다. 4인 가족 평균 생활비가 대한민국 평균 2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4인 가족이 적당히 쓴다 라고 하면 월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들어갑니다. 대치동까지 왔는데 사교육비 아낄 수 없잖아요. 이거 써야 되고 또 특강 같은 거 듣고 또 부족함 없이 옆에서 누가 뭐뭐 한다 그러면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이 아니고 1,500, 2,000까지도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치동 살려면 연봉 1억은 당연히 안 되고요. 연봉 2억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연봉 2억이라고 하니까 엄청난데 이게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실수령액은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1,100만 원 밖에 안 된다. 밖에. 1,100만 원 엄청 큰 돈인데 대치동 들어가면 1,100만 원 밖에 안 되네 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아끼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대치동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서는 보통 아끼지 않죠. 네. 그런데 비용이 뭐 돈만 있나요? 시간적 비용, 에너지 비용도 엄청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 돌고요. 엄마는 아이 라이드하고 또 입시 설명회 따라다니고 모임 나가서 또 귀동냥하고 네,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자, 일반적인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금전적인, 시간적인, 에너지적인 그런 비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의대 진학만 할 수 있다면, 뭐 서울대만 간다면 어떻게든 또 보내고 싶은 게 대한민국 엄마들 마음이죠. 자, 그런데요. 대치동 가면 다 성공할까요? 우리 아이가 의대에 진학한 그 20% 확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성공 사례는 하나, 둘만 있어도 마구마구 퍼져나갑니다.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막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퍼져나가요. 그걸 꿈꾸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치동으로 들어간 엄마들에게 뭔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뭔가 빛, 소금 같은 네, 신화 속의 탄생설화처럼 꿈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곳에서 어렵게 사는 많은 분들이 막 꿈과 희망을 가져요. 또 반대로 여러 사정으로 가지 못한 전국의 엄마들에게 어때요? 또 뭔가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자 꿈꾸던 이야기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카톡으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 사례만 있을까요? 실패 사례는요? 성공 사례는 누구나 이야기하고 성공 사례는 성공한 본인이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퍼뜨리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가 10만 번, 100만 번 회자가 돼요. 그런데 실패 사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선 실패한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해요. 성공한 사람은 무용담처럼 제가 뭘 했어요, 뭐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하고 책 쓰고 서울대 보낸 엄마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바빠요. 근데 실패한 엄마들은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치동에서 실패한다. 그럼 이사를 그냥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요? 네, 조용히 나가죠. 아무 말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풀이 죽어서 나갑니다. 왜? 들어올 때 그 많은 비용과 또 아이를 몰아치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와 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또 금전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냈는데 결국에 실패하고 안 되겠다 해서 나가니까 누가 왜 이사 나갔어? 그럼 뭐라고 해요? 애 공부 못해서 포기했어 라고 안 합니다. 애 아빠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나 저기 강북에 카페 하나 차리려고 친정엄마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들은 또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 사례 수백 개, 성공 사례 몇 개가 있는데 성공 사례는 회자가 되고 실패 사례는 회자가 되지 않으면서 마치 대치동에 가면 누구나 성공할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실패해서 이사만 가면 다행인데요. 대치동 학원과 근처 아파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우울증으로 그런 나쁜 선택을 한 경우도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이런 실패 사례를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줘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가 더 달콤하고 기분이 좋으니까요. 대치동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무조건 명문학부로 나는 보내야 된다. 저기만 보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꿈꾸는 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성공 사례가 실패 사례보다 더 많을까? 우리 아이도 거기 간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유명한 학원이 그 명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겁니다. 대치동에 수학으로 유명한 H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입학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입학시험에만 8,000명의 학생이 응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별도 과외를 먼저 받아요. 물론 학원이 잘 가르치겠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된 8,000명의 학생들에서 시험을 봐서 이미 최고 0.1%, 0.01%를 뽑아놔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이 마구마구 나오죠.
물론 잘 가르치겠지만 이미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더 나오는 거죠. 이것은 대치동 이외의 명문학군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중요한 이유입니다. 면학 분위기도 좋고 뭐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상당수는 이미 최고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뒤처진 학생은 그냥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잘하는 애가 들어가고요. 이런 물갈이가 계속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성과를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지역에서 탑급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서 뭐 월 1,000, 2,000 쓸 수 있다. 그게 큰 부담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대치동이나 명문학군에 가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경제력은 충분한데 아이가 좀 평범해. 잘 못해. 네. 그러면 대치동에 가면 명문학군에 가면 막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장밋빛 미래만 꿈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버티며 사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이겨내는 아이들도 있고 뭐 문제없이 잘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아이들이 뭐 등교 거부하고 정신과 치료 받고 안타까운 선택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모로서 최고의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은 100분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하지만 명문학군만이 답은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요 반드시 그 어둠이 더 짙습니다. 우리가 빛만 보고 어둠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빛만 보고 날아가다 보면 등불에 타 죽는 하루살이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충실히 보내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 콩나물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교육과 아이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른 교육 방법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